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코인졸업입니다. 최근에 조금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가 오늘 태풍 불고 하면서 집에 있게 돼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은 알림 설정 매매법. 굳이 이름을 정하자면 알림이 매매법 이렇게 정할게요. 먼저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알림 설정 매매법을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이게 코인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막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언제 또 하락하고 상승할지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살거나 코인이 전업인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본업이 있거나 가정이 있고 육아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저도 제 개인 시간 말고는 와이프의 눈치를 좀 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코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마인드 컨트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코인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단을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근데 하단을 이때 터치할 수도 있고 4시간 뒤에 터치할 수도 있고 8시간 뒤에 터치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심심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빨리 사고 팔고 해서 돈도 벌고 싶고, 그러면 자기도 여기서 사야 될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겠지 하고 이 애매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림 설정 매매법을 하면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 오면 알림을 해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기 좋다. 물론 단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이 차트 친구들은 딱 보이죠. 여기서 개미꼬시기 한번 보여주고 낭떠러지로 차트 보내버리는 거. 요런 순간적인 변곡점을 잡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 보고 있으니까. 근데 계속 보고 있었다면 여기서 하방이 나오겠구나, 숏쳐서 좀 먹어볼까? 안 그럼 여기서 무조건 숏쳐야 되는 자리네 하고 숏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스캘핑을 하거나 1분봉, 5분봉 이런 걸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 매매법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무조건 5분봉으로만 나는 거래를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할 때는 자기한테 맞는 5분봉, 15분봉 이런 걸 활용하다가 내가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타점에서는 사고 싶어, 이럴 때 알림 설정 매매법을 사용하면 좋아요. 일단 그렇게 보면 단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알림 설정 매매 방법, 알림이랄게, 알림이 설정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너무 좋은 롱 포지션 자리 이런 거 말고, 이런 자리는 무슨 매매법이 필요 없죠. 그냥 롱 잡으면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설명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참 횡보를 하면서 애매한 구간이 있네요. 이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한 6일쯤에 포지션을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차트들이 없겠죠. 그럼 우리는 이전 차트를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볼게요. 일단 최근에는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인 시장은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가 있더라도 롱 포지션으로 먹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예견되는 시장에서 계속 숏 맞히다가 청산당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죠. 그럼 일단 분석해 볼게요. 일단 14일부터 지금까지 중앙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보통 중앙선 터치하면 다시 하방, 중앙선 터치하면 다시 하방,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죠. 볼린저 밴드에 지금 하단 터치하는 구간들, RSI는 일봉 차트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운 좋게 볼린저 밴드랑 RSI가 일봉에서 하단에 터치했다, 그럼 롱 타야죠. 못 먹어도 고 해야죠. 근데 일봉 차트에선 그런 상황이 진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살려고 하면. 아무튼 지금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중앙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상 하단에 터치하는 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 달에 대해서 하단에 터치했는데
여기서 하락 추세가 좀 꺾이는 게 보이죠. 지금 그 다음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 구간이 쉽게 보면 이제 하락 추세를 타면서 볼린저 밴드 상 하단선을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죠. 저점을 계속 낮춘다는 뜻이죠. 거기서 이 지점에서부터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중앙선 돌파는 하지 못했고 대신에 저점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일날 지금 포지션을 잡으려고 한다면 고민이 되겠죠. 하단에 터치했으니까 상승을 하려나? 아니면 지금 계속 하락 추세니까 올리지 못하고 하락을 할까? 지금 일봉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무지성 매수죠. 일봉에서 딱 한 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볼 게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을 보면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던 구간은 6일에서 7일 이쯤 되겠죠. 진짜 애매합니다. 뭐 제대로 된 행보도 아니고 뭐 볼린저 밴드 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갈지 뭐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죠. 이 지금 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럼 조금 더 뒤로 볼까요? 완벽하진 않은데 지금 상승 시그널이 한 개 보였거든요. 자, 봅시다. 4시간 봉부터는 RSI 중요해요. 지금 4시간 봉으로 RSI 25일 하단 터치했죠. 차트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했고 그리고 뭐 한 1일쯤 될 것 같은데 1일날 RSI가 하단에 터치하지 못했는데 하단선 근처까지 갔어요. 이때 만약에 이 골이 좀 더 많이 파이고 이 골이 좀 더 올라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RSI 기준점을 30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20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40으로 잡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단선을 약간 이 정도 편차는 봐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 RSI가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차트상으로는 저점이 더 내려갔죠. 근데 RSI 선상에서는 과매도 구간이 더 올라갔어요. 차트랑 보조지표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은 상승 시그널이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하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 일단 뭐 4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어요. 이게 뭐 15분 봉으로 다이버전스가 확인될 수도 있고 뭐 1시간 봉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다이버전스라는 게 보였을 때 들어맞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4시간 봉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일단 빠르게 설명을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차트를 보고 있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고 롱 포지션 잡았으면 제대로 먹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6일 7일 날 이때 우리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이미 지나갔고 이때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도대체 타점은 언제 잡아야 되는 건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과거 다이버전스를 확인했냐? 이 다이버전스란 게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요 이제 꼭지점 지점에서 보면 과매수가 되진 않았어요. RSI 상단에 터치하진 않았다는 거지. 그냥 이제 볼린저 밴드상 상단에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락세로 바뀐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정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때 다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RDB 설정 매매 방법을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냥 이 차트 때 그냥 보고 있으면 롱 갈 것 같은데 그냥 살까? 이런 생각 100번 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점에 안 오고 오르면 놓쳤으니까 또 기회가 오겠지. 차트 맨날 왔다 갔다 거리는데 기회가 또 없겠나? 이렇게 멘탈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알림이 매매 차트법 제대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수하려고 고민하는 이 시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목하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하단 볼린저 밴드 우선 이 하단선 터치 구간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하단선에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충 확인을 하면 28,968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바이비트 어플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 여기 알림 설정 있잖아요. ALERTS 요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알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겠죠.
컴퓨터로는 안 되고 폰 어플로만 가능해요. 그 아까 전에 볼리저 밴드 하단 구간이 얼마였죠? 28968이었죠. 밑에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럼 이렇게 알림 설정 금액이 떠요. 그래서 이 금액대에 오면 시끄럽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 끄고 싶으면 이 휴지통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단에 터치하면 알림이 울리겠죠. 저는 15분봉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요. 자, 요 구간이겠네요. 자, 요 구간이겠네요. 아까 전에 설정한 금액이 28968. 이게 알림이 울린 구간이 28968이면 요 구간에서 알림이 울린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이때 알림이 울릴 거예요. 요쯤에서 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림 울렸네 저점이네 하고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저희는 4시간 봉으로 봤죠. 보통 4시간 봉으로 볼 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한다는 거는 약간 급락 구간이란 뜻이에요. 그 하단선보다 더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잘 지켜보면 되겠구나 하는 구간이 아까 그 하단선 금액인 거예요. 지금 우리 15분봉으로 보고 있죠. 이 4시간 봉으로 우리는 이제 반등 구간을 찾은 거기 때문에 최소 15분봉에서는 이 RSI 하단선은 터치해줘야 돼요. 이 RSI 하단도 터치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RSI 하단 터치 안 했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하고 뭐 한 15분 30분만 기다렸으면 하락 시그널이 바로 들어왔겠죠. 근데 바보처럼 여기서 터치하고 바로 반등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막 롱 포지션 급하게 잡으면 물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신세 한탄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차트 많이 본 사람들은 비트코인 차트에서 많이 보는 낭떠러지 차트예요. 하단 터치하고 반등 주는 것 같은데 볼린저 밴드는 밑에 하방도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한번 주춤하고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이 폭포수가 아니고 낭떠러지 차트를 보여주는 거죠. 웬만하면 이런 차트에서 이제 급락을 한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차트 보이면 숏 포지션 짧게 먹고 기술적 반등으로 롱 포지션 갈아타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순간 대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기다리고 하다가 이 밑에 저점에서 롱 포지션만 딱 잡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론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구간부터가 본인의 재량이에요. 일단은 RSI 하단 터치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이 타점이겠죠? 그냥 차트만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기다릴 것 같은데 또 모르잖아요. 여기서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풀시드로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시드를 4분의 1이든 20%든 30%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때 매수 한번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보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추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단 좀 낮추겠죠. 그렇게 해서 익절을 하고 나오거나 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1번에서는 한번 참고 지금 계속 하락할 것 같네라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제 2번에서 3번 구간이 지금은 이제 음봉으로 끝났지만 이 당시에만 보면 음봉 치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네 더 떨어지네 하고 2번 참았어요. 근데 3번 구간에서 떨어지다가 엄청 빠르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하고 이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2, 3번 구간에서 보통 많이 사실 것 같고 진짜 나는 마음이 넓고 태평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저점 아니면 안 사. 또 기회 있을 때 사면 돼. 이런 사람들은 또 4번 구간에 사요. 여기서 사면 여기서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떨구는 차트도 많잖아요. 안 물려요. 여기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번 요쯤에 산 사람들은 자기 평단 근처에서 노니까 팔면 수수료도 아깝고 똥줄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번 구간에서 산 사람은 짜증나는데 그냥 익절할까? 아니면 내 본전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까 하면서 여유가 있어요. 결국은 크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좀 좋게 샀다.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포지션 종료를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요 구간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 중앙선이 돌파 못하고 계속 하방을 쳤잖아요. 그래서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익절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몇 프로라도 먹었으면 땡큐지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꾸준히 오른 척 하다가 한번 하방을 줬죠. 여기서 못 버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안 팔아요. 그 이유가 4시간 봉으로 보면 첫 번째 다이버런스 보여주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떨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상승 추세로 다이버런스 전환됐고, 그리고 우리가 산 구간이 지금 요 구간이에요. 이 세 번째 하방 지점. 만약에 이 4시간 봉 차트에서 저점이 여기보다 더 낮거나 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승 다이버런스로 추세 전환에 대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상승 다이버런스 이후에 두 번째 저점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는 뜻이거든. 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추세고, 그리고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단 터치 못했잖아요. RSI 한번 터치 해줘야지. 저는 이 상승 터치를 못했다는 것과 지금 저점을 더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보고, 아까 전에 여기 중앙선 돌파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이버런스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알림 설정 매매 방법이 진짜 마인드 컨트롤하기 좋거든요.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심심해서 매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하니까 뭐 굳이 필요 없더라도 한번 알림 매매 설정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런 거래소들이 일부러 이런 알림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사람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게 이런 알림 기능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부산 사투리 쓰고 해서 발음이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로그로도 다 포스팅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 매매법 총정리 이런 데 들어가면 뭐 해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다양한 매매법들 연구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목소리나 말투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글로도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막 픽이나 예상 이런 거는 하진 않아요. 그냥 최대한 본인만의 매매법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저도 코인 처음 할 때는 막 카페에서 추천 픽 따라서도 사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임드. 안 그러면 뭐 주식 할 때도 TV에 나와서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 거 따라서 사보고 했는데 결국 다 손실이더라고요. 느꼈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진짜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TV에 나오거나 카페에서 글을 쓰고 할 시간도 없겠죠. 그냥 자기가 매수해서 돈 벌면 되는데 무슨 재능 기부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뭐 이 코인 무조건 오릅니다 하는 거 샀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보조지표 어떻게 보는지, 차트 어떻게 보는지, 이럴 때는 보통 이 코인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런 걸 오히려 더 연구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